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포항입니다. 동해안으로 적조가 빠르게 확산돼 양식장마다 걱정인데요. 올해는 메르스 여파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출하 시기를 놓친 고기가 많이 남아서 적조가 닥치면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류가 폐사할 수 있는 적조생물 2,000개체수 이상을 기록한 포항 연안의 양식장입니다. 수시로 바닷물을 떠다 개체수를 확인하고 취수 중단 시기를 판단하느라 초긴장 상태입니다. 양식 밀도를 낮추기 위해 조기 출하에 나서고 있지만 수조를 텅 비운 평년과 달리 올해는 아직도 고기가 가득합니다. 메르스 여파에다 적조까지 겹치면서 횟감 소비가 크게 줄어 출하 시기를 놓친 겁니다. 현재 이 양식장에서 출하 시기를 놓친 고기는 무려 10톤가량, 연간 생산량의 20%가 넘습니다. 죽도시장에 가는 물건인데 요즘 메르스 여파도 있고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돼서 굉장히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이렇다 보니 강도다리와 넙치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13,400원 선으로 올 초에 비해 30%가량 떨어졌지만 소비와 출하량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기가 가득한 상황에서 적조가 코앞까지 밀려오자 어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적조도 지금 곧 많이 밀려와가 있습니다, 지금. 언제 닥칠지도 모르고. 어쨌든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마다 적조 피해가 발생해야 시행하는 치어보상 방류 사업을 올해는 미리 시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기에 좀 하게 되면은 실상적으로 다른 고기를 밀도도 낮춰줄 수도 있고 또 폐선하고 난 후에 무슨 보상이나 어쩌나 그거는 큰 없다고 보고. 출하 못한 고기가 한가득인 양식장 어민들에게 올해 적조는 어느 해보다 큰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적조가 동해안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동해안에서 처음으로 우럭 6만 마리가 폐사해 수산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포항시 장기면 영하밀이 모 축양장에서 양식 중인 우럭 40만 마리 가운데 6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적조에 취약한 인근의 넙치 양식장은 피해가 없는 점을 참고로 적조로 인한 것인지 정확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폐사한 우럭은 12에서 15cm 크기로 지난 5월 치어를 입식해 내년 여름 출하할 계획이었습니다.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여학생과 졸업생, 대도시 지역의 성적 강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주와 울진의 수능 성적이 전국 상위권에 포함되며 비교적 좋은 결과를 거뒀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5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표준 점수 평균에서 울진군이 국어 A형에서 전국 17위를 차지했고 경주시는 국어 B에서 전국 30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교사들의 꾸준한 학생 지도가 돋보인 결과로 보입니다. 적어도 최소한 10월달 정도까지는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활동 중심 수업을 많이 하고요.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을 좀 세밀하게 설계를 해서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1, 2등급 비율 상위권 자료를 보면 영양군이 국어 A에서 전국 5위, 영어에서 전국 18위를, 김천시는 국어 B에서 전국 21위, 상주시가 수학 B에서 전국 19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영양군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2개 영역 이상 전국 상위 30위 안에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교육적 환경이 좀 열악한 지역입니다. 학원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든지 사교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열세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지역들은 이걸 잘 역이용한 게 아닌가. 특히 그 지역 중에는 자율형 공립고가 영역 향상을 주도를 한다든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수능 성적 분석에서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국공립보다는 사립학교가,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보다는 대도시 학생의 성적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세계문화엑스포 실크로드 경주 2015가 개막됩니다. 전 세계 47개국 만여 명이 참여해 유라시아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마다 열리는 문화축제 실크로드 경주 2015가 오는 21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서 개막합니다. 실크로드로 이어진 고대 역사를 주제로 세계 47개국 만여 명이 한자리에 만나 59일 동안 문화의 향연을 펼치게 됩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새로운 미래 비전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47개의 국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 나라의 문화, 문물들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경주가 열리는 이곳 엑스포 공원에서는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한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주제 전시뿐만 아니라 황금의 나라 신라, 문명의 만남 등 4개 분야 3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대 페르시아 영웅서사시를 재구성한 정동극장의 무용극 바실라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석굴암 트래블 체험관은 특별한 볼거리입니다. 공연 안에서 신라와 페르시아가 만나는 거니까요. 춤으로 어떻게 신라를 표현하고 어떻게 페르시아를 표현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세계 31개국 문화사절단이 다양한 문화와 음식을 소개하는 그랜드 바자르와 실크로드 여정을 접목한 플라잉 공연도 눈길을 끕니다. 이 밖에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카라시스타 등 아이돌 그룹이 참여하는 한류 드림 페스티벌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풍입니다. 포항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2016년도 문화도시 조성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 모두 3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특화된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과 문화 콘텐츠 육성, 그리고 구도심 문화예술거리 기반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하반기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포스코는 올해 계열사별로 고졸구와 대졸 신입, 인턴, 경력직 등 6,400명을 뽑고 하반기 공채에서는 2,80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하반기 50여 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80여 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했고 하반기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채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배성노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배 전 회장은 회사 돈 60여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의 부실 자산을 동양종건에 떠넘기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건설공사 수주 대가로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양종합건설은 검찰이 종용한 혐의가 전혀 사실 무근이거나 그동안 사법 처리 대상이 되지 않았던 기업 경영상의 관행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배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정년까지 남아있지 않고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교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학교 환경 변화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명퇴를 해도 금전적인 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교사의 정년은 62세, 그러나 50대 중반이 되면 명퇴를 생각합니다. 올해 명퇴를 하는 경북 지역 교사는 유초, 중고를 합쳐 576명으로 올해 정년 퇴직을 하는 교사 354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명퇴를 신청했다가 초등 신규 교원 확보가 안 돼 탈락한 100여 명을 합치면 명퇴자가 정년자의 2배에 달합니다. 교수법을 비롯한 학교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보다 업무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기 위해 명퇴를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 지도에서 제일 문제가 되죠. 옛날하고는 진짜 격세지감이라 볼 수 있죠. 학생 인권은 있는데 교권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됐다. 지난해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란으로 연금에 대한 불안이 커진 점도 작용했습니다. 무엇보다 명퇴를 해도 금전적 손해가 크지 않습니다.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일시불의 명퇴금에다 교단을 떠나는 순간 연금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년 잔여 기간을 채울 때와 비교해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명퇴 후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다시 서는 관행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난 2월에 명퇴한 도내 268명의 교사 가운데 56명이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됐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실시한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가 없는 클린학교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학교는 지난해 417개교 41%에서 올해는 479개교 47%로 62개교 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도 지난해 3,300여 명에서 올해 2,200여 명으로 33% 정도 감소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자치 순찰제와 책임교사 역할 강화, 어울림 프로그램 지원 등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오늘 논평을 통해 영덕 국민의 61.7%가 반대하는 영덕 핵발전소의 주민투표를 수용하라고 정부와 영덕군에 촉구했습니다. 영덕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의 지난 12일 ARS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1.7%의 주민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고 68.3%가 주민투표를 요구했다며 정부와 영덕군이 영덕 핵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 화력발전소 찬성 서명 운동과 관련해 정의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포스코 화력발전소 찬성 서명을 위해 만들어진 투자촉진추진위원회는 포스코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협력사에도 할당 인원이 정해졌고 통장들도 방문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서명운동은 지역경제를 걱정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예년 수준인 27도 안팎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낮 기온은 조금 더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도 무난한 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가운데 구름이 많았는데요.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점차 흐려지겠고 낮 기온도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이 울진과 포항은 26도, 영덕과 경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은 없지만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습도가 높겠습니다. 더운 공기에 습도까지 더해져 불쾌지수도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옷차림을 가볍게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종일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영덕 경주는 21도, 포항은 23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마찬가지로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3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남부에 오전부터 비 소식 있는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은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흐리다가 금요일부터 우리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영덕과 울진 지역 해수욕장이 폐장한 가운데 포항과 경주 지역 해수욕장도 오는 일요일 일제히 폐장합니다. 지난 16일 폐장한 울진 지역 해수욕장에는 14만여 명의 피서객이 찾아 지난해보다 8% 늘었고 영덕은 54만여 명이 다녀가 지난해보다 7% 증가했습니다. 울진군은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가운데 피서객이 가장 적었지만 백사장과 바닷물이 깨끗하고 쾌적해 피서객들의 만족도는 가장 높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덕과 울진 지역 지정해수욕장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올해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주경찰서는 경주와 포항 지역 금은방을 돌며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18살 김모군 등 2명을 구속하고 10대 6명과 작물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10대 8명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경주와 포항 등 경상도 지역 금은방 5곳을 돌면서 구경하던 목걸이 등을 들고 도망치는 수법으로 귀금속 시가 740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전 같은 을지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경경비함정이 해상 순찰 중 적의 포탄 공격으로 침몰 중인 상황을 가정해 긴급 구조기관과 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해경 경비함정 9척과 고속단정 5척, 헬기 1대 등 장비 20여 대와 인력 3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